가너라 옥주봉아 이거라 경천대야. 옥주봉아 경천대는 화자가 이제 어때야 돼? 떠나야 되는 곳이겠지. 불렀죠? 애들을 불렀어요. 의인화. 요양 만리길이 멀어야 얼마 멀며 그곳의 1년이 오래라고 할까마는 오래가 아니래. 그리고 요양이 동그라미 쳐놔야 돼. 이거 요양 장소라 그랬지. 거기에 별표 있는데 보시면 뭐 청나라의 수도다 라고 되어 있죠. 화자 어디 가야 된대? 청나라로 가야 한대. 여기까지 자릅시다. 여기까지가 지금 청나라로 떠나야 하는 화자의 상황입니다. 상봉산에 있는 별천지의 밑줄. 이 별천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 경치가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경치 좋은 곳. 이거 별천지라고 하죠. 그래서 상봉산에 처음 들어올 때 노련의 분노 탓에, 노련의 분노는 저기 아래 보시면 뭐 명나라 청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한 분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다? 반청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청이라고 보시면 되고, 노련의 분노, 중국의 고사를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속세를 아주 끊고 발 없는 구리솥 하나 전나기를 싣고서, 구리솥 밑줄, 전나기 밑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다? 숨어 들어왔다. 소박하게 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풍 부는 돌길로 와룡강에 찾아와서 천주봉 석굴 아래 초가집 몇 칸.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줄. 이것도 소박함에 대한 이야기죠. 고술단 행화방에 정자 털을 손수 닦아. 그래서 정자 지가 머물 곳을 손수 만들었대요. 낮에야 일어나고 새 달이 돋아올 때 지돌이 없는 거정문과 울 없는 가시사립. 지돌이 없는 거정문과 울 없는 가시사립의 밑줄 한번 쳐볼까. 이거는 경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경계가 없다. 그래서 문짝이 없고 살인문이 울타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 속에 집 한 채를 덜렁 지어놨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얼만큼쯤 산속에서 자연 친화로 살고 있는지 느껴지죠. 적막한 산골에 손수 일군 마을이 더욱 좋다. 생애는 내 분수라 단박한들 어찌하리.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가 나타나야겠어? 안분지족이 나타나야겠습니다. 이런 본인의 삶이 만족스럽대. 밝은 세상 한 귀퉁이에 버린 백성 되어서, 버린 백성의 밑줄. 이게 지금 화자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숨어 살고 있는, 은거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버린 백성이다라고 비유를 했고요. 솔과 국화 쓰다듬고 잔나비와 학을 버타니. 자, 솔, 국화 밑줄. 이거 이제 지조절개에 대한 이야기. 여전히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잔나비와 학을 버타니 여기에는 자연친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인화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이 강산이 경치도 좋고 좋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높다란 금빛 절벽 허공에 솟아올라 있고 구암을 앞에 두고 경호 위에 선 모양은, 여기 경호는 호수예요. 호수. 구암은 바위입니다. 삼신산 제일봉이 6 자라머리에 버린 듯. 삼신산 제일봉 밑줄. 그래서 방금 그 높다란 금빛 절벽 허공에 솟아올라 구암을 앞에 두고 경호 위에 선 모양, 이건 다 뭐에 대한 이야기다? 삼신산 제일봉에 대한, 경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붉은 노을, 흰 구름, 시각 대비가 쓰였네요. 색채 대비. 구름의 곳곳에 그늘이요 유리 같은 지규법도 쓰였고요. 온갖 경치가 빈 땅에 깔려 있으니 용문을 옆에 두고 펼쳐진 모래밭은
여덟 폭 돌병풍을 옥난간에 두르듯 지금 여기에 병풍 돌을 절벽을 병풍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맑은 모래 흰 돌이 굽이굽이 경치로다 하면서 뭐하고 그냥 계속 지 있는 곳이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맑은 모래 흰 돌이 굽이굽이 경치로다. 그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 더 나은가? 구암이 물을 굽혀 천백척 솟아올라 구름 위로 우뚝 솟아 하늘을 괴었으니 여기서의 괴다는 턱을 괴다처럼 하늘을 받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하늘을 받치고 있다. 아이고 경천대야 네 이름이 과연 헛된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경천대에 밑줄 쳐주시고 이 경천대가 바로 위에 대한 설명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천대가 아주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력 부분은 이제 제끼시고 보시면 12영역 밑줄 시시비비와 그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을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속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버렸다 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태도는 탈속이 되게 되는 거고요. 갈매기와 늑자더니 그래서 탈속을 해서 자연 친화를 나는 추구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재주 있다고 나라에서 아시고 나라에서 알았대.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 망극하구나. 그래서 지금 뭔가 나라에서 아시고 찾았다. 찾으시니의 밑줄 어떠한 명령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명령을 받는지 봐야겠죠. 다음 장 봅시다. 상주 12월에 심양가라 부르시더니 심양의 밑줄 야 그 드라마 봤냐? 남궁민 나오는 거 안 봤냐? 이름이 뭔데 그거? 이름 기억이 안 나. 그럼 더 몰라. 그럼 더 모르지. 아 왜 그 청나라 이청아 나오고 안유진 나오는 거 안주지? 모르냐? 아 여튼 최근 드라마인데 그거 봤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원래 이제 그 부분이 그 드라마가 이제 병자호란 직후에 끌려갔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 드라마였거든.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치매인가? 자 그래서 심양가라 부르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이리라 참신들 머물겠는가. 얘 지금 원래 어땠어? 반청파였단 말이야. 앞부분에 보면 반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반청에 대한 이야기는 그 노련의 분노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반청이 되었던 건데 이 반청파였는데 나라에서 청나라의 수도인 심양으로 가라 그랬대. 그러면 원래는 얘는 안 가고 싶은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의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여 행장을 바삐 챙기니 임금의 은혜 밑줄 여기서의 임금의 은혜라고 표현한 이유는 나 숨어 있었는데 기꺼이 나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나를 잊지 않았다. 내가 쓸모있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은혜에 감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장은 여행을 떠나는 짐을 말해요. 짐, 여행 짐. 바삐 친균이 3년 입은 옷가지로 이불과 요를 겸하였네. 그래서 얘가 지금 그러면 얼마 동안 은둔해서 살았대? 3년간 은둔해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유가 3년 동안 입었던 옷으로 이불과 요는 이불 말고 이제 담요 같은 느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챙겼다. 남쪽의 더운 땅도 춥기가 이렇거든. 남쪽 밑줄 여기서의 남쪽은 조선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왜? 청나라 심양이 청나라라고 했으니까. 한겨울 깊을 때에 우리 임 계신데야 우리 임의 밑줄 여기서 이제 우리 임은 누구를 의미할까? 그치 세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조선의 임금은 어차피 계속 조선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심양가라 그랬지. 그래서 심양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돼. 그게 바로 누구야? 소현세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임은 소현세자가 되겠습니다.
소현자가 계신데야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임 생각하니 이국의 겨울 달을 이국 밑줄 이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청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땅이라 바라보며 타국 풍상을 어이 그리 겪으신가 타국 풍상 밑줄 여기에서 타국 풍상의 풍상은 바람과 설이에요.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머물고 있는 소현세자의 시련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높은 언덕에 치기 뻗은 치기 3년이 되었구나. 그래서 지도 아까 3년 됐다고 설명했었지 위에서 굴욕이 이러한데 꿇은 무릎 언제 펼까? 꿇은 무릎 언제 펼까의 밑줄. 자 여기서 이제 꿇은 무릎 언제 펼까는 그 남한산성에서 그 임금이 원래 머리 대가리 9번 9배 절하고 항복합니다 했었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꿇은 무릎 언제 풀까는 청나라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청나라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선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인재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오랑캐의 신하가 되었으니 이 부분은 앞에서 말했던 그 남한산성에서의 굴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년 예약 문물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래서 계속 한탄이 쓰여 있어요. 오늘날 포로들이 다 옛날 관주빈이라 태평시절 막히고 찬란한 물물이 사라지니 동해 물을 어찌 퍼올려 이 굴욕을 씻을런가. 그래서 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현재는 오나라 궁궐에 섭을 쌓고 월나라 산에다 쓸개를 매다니 이 부분 문장 구조가 앞이랑 뒤랑 같네요. 그래서 대구법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금이 굴욕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고금의 도리인데 고금의 밑줄 고금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물며 우리 집이 대대로 은혜를 입었으니 아무리 힘들다고 대의를 잇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반천이라서 청나라 꼴도 보기 싫은데 소현세자 대리로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결 막으려니 재주 없는 약한 몸이 기운 집을 어찌할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재주 없는 약한 몸은 화자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기운 집은 조선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고전 시가에서 그래서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충과 효 이런 거 나오거나 아니면 막 기울어져가는 집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양반들이 썼으면 다 뭐에 대한 이야기야? 조선의 국군에 대한 이야기죠. 방 안에서 눈물 내면 아녀자의 태도로다. 이 원수 못 같으면 무슨 얼굴 다시 들까. 악비의 손에 침을 뱉고 조적의 노에 맹세하니 내 몸의 생사야 깃털처럼 여기고 이 부분 내 몸의 생사야 깃털처럼 여기고 밑줄 이 부분은 어때? 스스로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생해서라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생해서라도 동서남북 만리 밖에 왕명조차 조자 단일이라의 밑줄 의지가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 몸은 어찌 되어도 좋으니 임금이 나에게 일을 시키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있거라 가노라 있거라. 지금 화자 원래 어디 있었어? 자연 속에 있었지. 아까 앞부분에서 그래서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있거라 가노라 있거라. 이거는 가고 갈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니은 옆에다가 고민이라고 적어주세요. 떠나고 싶지만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 무정한 갈매기들은 맹세 기약 웃지만은 돌아오지 못할걸? 하고 비웃는다는 이야기예요. 성은이 만극하니 갚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작품 배경은 병자호란 직후 3년 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자연을 완상하는 즐거움에 주목하며 완상의 밑줄, 완상은 뭐라고? 천천히 감상하는 거. 그래서 천천히 감상한다는 말은 하나하나 따져봤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주로 예찬적 태도 밑줄. 그래 앞부분은 맞았지. 그치 예찬에 대한 태도죠. B는 왕명을 받은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려는 태도. 답이 1번인가 보다. 그래서 B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A가 경물들의 아름다움을 평가한 후 순위를 매겨 소개하고 있다면 화자 자신이 맡은 시급한 일들을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시급한 일들을 순서에 따라 제시해 밑줄.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내가 뭐부터 해야지, 그 다음은 뭐 해야 되지,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A가 시선의 이동을 중심으로 공간적 배경에 지닌 다양한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면 B는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해당 공간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달라진 이유. A는 맞는 말이지. 근데 B의 공간이 이동이 있어? 화자가 옮겨왔어? 심양에 대한 설명이 있나? 그런 거 없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A가 눈앞에 펼쳐진 경물에 주목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을 밝히고 있다면 경물은 아름다운 자연경치에 대한 이야기야. B는 자연이 지겨워졌어. 자연이 지겨워졌나? 아니 아까 맨 마지막에 뭐야 갈까 말까 하면서 다시 돌아올게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지겨운 상황이 틀린 거죠. A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포착하여 구체적 수치와 감각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다면 구체적 수치 밑줄. 그러면 옛날 말로 자, 척 이런 거 나와야 돼. 무슨 척 해야 돼. 있나? 여덟 폭 이런 거 있었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하가 인정에게 인정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임금의 선택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 그냥 대대손손 우리 집은 잘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5번도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맨 첫 줄에 대한 이야기고요. 니은은 아까 왔다 고민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대구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아쉬운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너무 맞는 말이지. 기억과 니은을 통해 떠나야 하는 화자와 그 자리에 남아있을 자연이 대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기억과 니은에는 화자에게 그대로 머물 것을 권하는 청자의 모습 밑줄. 야 그럼 앞에서의 청자는 아까 뭐였지? 경천대 막 이런 게 자연물이 청자였지. 경천대가 화자에게 말을 건넸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청자를 호명하는 방식을, 니은에는 청자가 없었죠. 그 다음에 경천대야 라고 했으니까 호명하는 방식이 됐고요. 관심을 둔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기억과 니은에는 동일한 시어가 활용되고 있지만 니은은 기억과 달리 시어의 제시 순서에 변화를 주었다. 인노라 가노라 인노라 이렇게 설명을 했지. 그렇기 때문에 시어의 변화가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봅시다. 보기와 관련하여 화자의 심리나 상황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동그라미 1636년 인조 청나라가 친명 정책을 유지하던 조선을 침입하여 일어난 전쟁을 말한다. 전쟁에 패한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 군신 관계를 선언하는 굴욕적 예식을 치러했고 삼전도 밑줄 굴욕적 예식 밑줄. 청나라는 소현세자 복림대군 척화파 밑줄 볼모로 잡아갔다. 봉상국은 작가인 채득기가 볼모로 잡혀간 세자와 대군을 모시러 청나라의 심양으로 떠나던 1638년에 지은 작품으로 작품 속 화자의 상황은 작가의 실제 상과 관련이 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대군이랑 세자의 차이를 알고 있나? 대군과 세자의 차이 모르나? 원래 이제 복림대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소현도 세자가 되기 되는 대군이었어. 이해돼? 그러니까 원래 세자와 대군은 임금의 아들들이야.
근데 그 중에서 그 다음 왕의 승계 순위가 1순위인 애가 세자가 되는 거야. 무조건 첫째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세자를 책봉한다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여러 대군들 임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다음 왕이 계승자로 선택하는 걸 세자 책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고전 산문 같은 거 읽을 때 가끔씩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1번부터 봅시다. 화자는 왕명을 받아 청나라로 떠나는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요양, 아까 요양에 청나라라고 써져 있었지. 멀어야 얼마나 멀겠냐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있다. 그래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화자는 조선이 병자호란에 패배하고 청나라의 항복한 사건을 떠올리며 그로 인해 자신이 한 밝은 세상 한 기퉁이에 버린 백성, 아까 반청파라고 본인이 설명을 했지. 그래서 맞는 말이고, 화자는 삼전도에서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군신관계를 선언한 사건을 두고 조선에 사람이 없어 오랑캐가 된 신하가 된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화자는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 등을 한겨울 깊을 때에 우리 임으로 제시하며 그들이 심양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얘도 맞는 말이고, 화자는 굴욕적인 사건들을 그냥 보아야 했던 과거의 상황을 아쉬워하며 어린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결을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감이 틀렸지. 그 앞에 문구 한번 봐봐. 뭐라고 되어 있어? 막으려니 재주 없는 약한 몸이 기운 집을 어찌할까 라고 했으니까 나에게 능력이 많지 않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신감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